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종회는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 위원회가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가 제한다문화법당과 외국인 스님 지원에 종단 차원의 협력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한다문화법당 활성화와 외국인 스님의 복잡한 종교비자 연장 절차 등의 종단 차원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겁니다. 복려관 스님과 관음사 창건 등 근대 제주불교 역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역사 왜곡을 넘어 창조의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석윤 선생이 누구이며 어떠한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중앙종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종회는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차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계종을 비롯해서 각 종단 또 각 단체들에서 여러 성명을 발표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난주부터 국회 앞에서 또 각 지역에서 대통령이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면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종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순간에 백척간도의 위기에 서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와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전통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제적으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여행 제한과 주의 조치를 발령하고 있고 침체돼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은 이번 사안으로 상당 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중앙종회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 및 여당의 정권 참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속히 나라와 민생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탁한 정치적 투쟁과 남마와 같은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국가의 어려움을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종회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속한 국가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거듭 촉구한다며 중앙종회 의원들은 오직 국민들의 바람이 속히 성취되기를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며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이 안정되고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며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 위원회가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총무분과위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주교회 2027 세계청년대회에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자
불교계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열릴 대회와 관련해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특정 종교 사업에 특별법까지 제정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종교 편향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불교계 입장입니다.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현행 법으로도 어느 종교단체의 특정 종교단체 행사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법안을 제출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나라를 개톨릭 국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이 법안부터 저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 활동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장이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 법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불교 지원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이제 모든 성당들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대회를 기점으로. 총무분과위원장 심우스님은 해당 법률안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대회정부지원위원회를 꾸리려고 하는데도 질책했습니다. 우리 불교 행사 중에 이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된 적이 한 번도 불교 행사가 있었습니까? 장관이 된 적도 없습니다. 없었죠. 장관이 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전부 국무위원들이 위원된 이게는 초헌법적인 법안인 것 같. 이 부분이 조금 위헌적인 부분이 심각하지 않느냐. 총무분과위원 스님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의 대회 지원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내년도 정부 및 주요 지자체 예산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단협의회 이상의 범불교적 전법 조직으로 가칭 한국불교 미래천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어 현재 포교원이 진행하는 순례길 조성 사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202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간에 세계 불교도 축제를 열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총무분과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현무 스님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회 개최지를 한국으로 발표하며 현재까지 이어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총무분과위원회는 오는 16일 종교 편향 특위와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가 제한다문화법당과 외국인 스님 지원에 종단 차원의 협력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교류위원회는 어제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주요 국제 일정과 지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 한미 전통불교 문화교류 등을 되짚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외 불교문화교류 행사 참가 및 지원을 시작으로 외국어 인재 양성, 제한 외국인 스님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공유했습니다. 특히 제한법당 활성화와 제한 외국인 스님들의 복잡한 종교비자 연장 절차에 대한 종단 차원의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려관 스님과 관음사 창건 등 근대 제주불교 역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역사 왜곡을 넘어 창조의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석윤 선생이 누구이며 어떠한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김건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제주 문화대전은 김석윤 선생을 근대 제주불교 중흥의 앞장선 승려이자 제주의 의병 활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석윤 선생은 2002년 오성 스님의 글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과 관음사 창건을 통해 제주 근대불교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현 제주불교 역사문화연구소 회주 오성 스님은 당시 글에서 김석윤 선생이 1894년 전주 위봉사에서 출가해 1909년 관음사 섬으로 취임하고 통영용화사에서 이시방거를 성만한 스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연구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금순 박사는 이에 더해 복려관 스님이 운대사에게 가사를 받았다는 기록을 모토로 김석윤 선생이 운대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불교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장 해달 스님은
이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1907년 10월 김석윤의 장남이 출생합니다. 근데 일본의 대체성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21거 중에 김석윤의 둘째 아들이 1910년에 태어나고 1922년에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어떻게 조선불교의 승려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광상 김 씨의 어모 장군파 족보와 운대사 관련 기록 5건을 비교할 때 당시 31살이었던 김석윤이 노스님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정을 이룬 일반인이라는 겁니다. 스님은 또 김석윤 선생은 스님이 아닌 강증산을 미륵불로 섬기는 보청교 신봉자라고 주장합니다. 1949년 김석윤의 동생 김석익이 쓴 망영석성 도인 행록에서 김석윤 선생이 보청교와 미륵교를 신복했고 본산이 소재한 정읍과 동곡으로 이사해 살았다는 기록에 따른 겁니다. 1927년 봄 34세 양봉진도 김석윤의 영향으로 미륵교 신자가 된다라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 관련 송태옥 판결문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비태에는 해달 스님의 주장에 따른 오성 스님과 한금순 박사의 입장과 반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순천대 탁표정 교수는 사료에 근거한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 근대불교의 어떤 그 신앙적 기반을 증산교로 이렇게 해석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미 미래의 불교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그 동력을 지금 축적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력이 제대로 된 진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자꾸 휘청휘청거리고 흔들거립니다. 해달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원력으로 기존 주장을 반박하며 관련 사료를 찾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존자함을 비롯해 제주불교 역사가 한국불교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복려관 스님과 관음사를 중심으로 한 근대 제주불교 역사 정립에도 종단 차원의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남한산성 장경사가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장경사는 지난 7일 주지 수찬 스님 취임 한 달을 기해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특별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잘 산다는 것은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수찬 스님은 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법문을 청해 듣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천 법명사가 동국대 건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88번째 사찰로 동참했습니다. 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은 지난 6일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마련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인천 서구 지역 학생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선일 스님은 인연법을 강조하며 훗날 동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꿈을 이루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장학금을 받은 역사교육과 김민정 학생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생들의 감사 편지에 큰 감동을 느낀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해 사찰 행사에 자주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6년 동안 매일 호국 유가족과 소외이웃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30년 넘게 군장병 후원 사업을 펼치며 지역대표 복지활동가로 알려진 대전 구암사 주지 북천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열린 2024 전국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대전 구암사 주지 북천 스님이 2024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보살행을 모두가 다 실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북천 스님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6년간 호국 유가족 무료 국수 나눔, 37년 동안
32사단 국군장병 후원 사업을 비롯해 나눔의 집 나마스테를 운영하며 장애 등 소외 이웃을 위해 무료 급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나마스테 자원봉사자 500명이 있습니다. 그 500명들이 참으로 그 손들이 부처님 손이고 관세음보살님 손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그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에서는 포교 원장상인 원력상을 수상해 종단 내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원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충청도고요. 노인 자살률을 좀 낮추는 일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구암사 주지 북천 스님의 봉사활동이 2024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과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국가유산청이 수여하는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문 명예교수는 어제 국가유산청이 개최한 제1회 국가유산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유산 발굴과 조사, 보존, 발전 공로가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문 명예교수는 1970년 울산 천절리 암각화를 비롯한 다수의 불교 문화재를 최초로 발굴하고 불교 문화, 미술 관련 저서 100여 권을 발간하는 등 한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1983년 한국미술사연구소를 설립하고 동국대 박물관장과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장, 한국불교미술협회 창립회장,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해 불교미술 발전에 힘썼습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은 대한불자가수회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1990년 12월 188명의 불자 가수들이 불법 홍포 원력으로 창립한 대한불자가수회는 교도소와 병원, 양로원, 군부대 등에서 위문 공연을 열어 자비 실천을 펼치는 한편 전국 사찰에서 산사 음악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나운하 대한불자가수 회장은 비영리 단체로 이익을 따지지 않고 꾸준히 음성 공양을 통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재능을 보시하는 선한 행을 이어나가면 인과법에 따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대한불자가수회는 가수 이원종 씨를 운영위원장으로, 가수 현송 씨를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공덕화 사무국장 등 가수의 발전에 힘쓴 이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연말을 맞아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삼광사는 지난 9일 주지 영재 스님,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과 신도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2,000포기 김장을 담가 지역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영재 스님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김장 문화가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동체 대비의 가르침을 실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장은 지역 내 다문화 문화센터에 500상자, 저소득가정에 400상자, 부산 진구청에 500상자, 부산 서구청에 1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제주 불교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김장 나눔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일 제주 관음사에서 진행된 이웃사랑 김장문화 나눔 행사는 신도회와 신행단체 등에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지역 요양원과 경로당에 전달할 김장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허운 스님은 자비 나눔을 실천하며 동참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주 태고보현 봉사단도 같은 날 태고원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자비실천 이웃돕기 김장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화자 단장은 오늘의 봉사가 행복한 세상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합천 천불천탑이 관세음보살상을 용바 위에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불천탑은 지난 7일 주지 용탑 스님, 전 법주사 승가대학장 철운 스님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두루하길 발언했습니다. 용탑 스님은 사부대 중에 정성이 모여 드디어 용두관세음보살님을 모시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점안식은 발언문 낭독,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의 찬불가 공연이 이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